저희 광라일보 아카데미 5기 11번째 강의를 해주실 서민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하셨고요. 199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9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전공은 기생충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2010년부터 현재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서민의 기생충 열전, 그리고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 서민적 글쓰기, 그리고 서민적 정치가 있고요. B급 정치와 집 나간 책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강의 주제는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 이 강의를 해주실 당국대학교의 서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민이고요. 제가 광주에서 이렇게 강연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력서에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저 소개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를 부교수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승진해서 정교수 됐거든요. 그래서 왜 부교수라고 할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항상 보내는 이력서에 부교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습니다. 네, 승진했고요. 하여튼 오늘 오늘 강의는 기생충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요.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 실물 보니까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뭐 진짜 덕담인가 싶어서 여쭤보면 항상 아니라고 정말 못생기지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못생기지 않았나요? 여기서 더 못생길 수도 있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외모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게 지금 이렇게 외모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놀릴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라. 근데 제가 이 얼굴에 과연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얼굴도 있는데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죠. 왜냐하면 링컨의 말은 좀 착하게 살라는 말인데 착하게 살면 얼굴에 나타난다 이런 말인데 어릴 적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부러운 게 좀 잘생긴 사람이 좀 부러워요. 사실은 이제 다시 태어나면 정말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생기면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 이제 진정한 러브 스토리를 그린 영화로는 뭐 거의 최고봉에 달하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이게 불륜 영화입니다. 불륜 영화. 이 여자분은 원래 이 남자랑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약혼 선물로 이 남자가 이런 다이아를 선물합니다. 이 다이아가 엄청난 캐럿이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뭐 그런 거라서 나중에 이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지 않고 나서 50년쯤 지난 후에 이 다이아를 찾기 위해서 뭐 탐사단이 조직될 정도로 막 되게 큰 다이아인데 이런 다이아 받으면 말 잘 들어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바람 핀다 그러면은 다이아 반납해야죠. 근데 이 여자분은 이 다이아를 무게 전체 바람을 피웁니다. 어쨌든 디카프리오 이렇게 사귀는데 당연히 이 남자는 당연히 자기 여자를 지키려고 이 둘을 계속 방해하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놈이 나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 이게 바로 이게 디카프리오 효과라는 거죠. 디카프리오가 잘생겼으니까 뭔 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디카프리오가 아니라 이제 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 역할을 했어요. 이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웬 못생긴 남자가 인제 있는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내던지는 그런 영화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생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참 후회하는 게 32에 제 성형외과 하는 친구가 이제 그때 개업했다고 기념으로 저한테 이렇게 좀 크게 몇 가지만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거절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기생충을 하게 된 것도 기생충 만나보니까 얘네들도 사실 외모 때문에 굉장히 손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해롭지 않은 애인데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을 변명해 주면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기생충 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를만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충이라는 게 대변 검사하는 데도 아니고, 그리고 기생충을 인간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바로 기생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징그러워 보이지만, 얘를 이제 쥐한테 먹이면 오른쪽에 있는 쥐가 왼쪽처럼 변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몸에 들어가서 성장 물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서 그 성장 물질을 뽑아서 사람을 좀 크게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를 좀 하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곤충, 그러니까 식생활 같은 거에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 30년 뒤에는 곤충을 먹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곤충이 뭐 단백질, 고단백질이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인류의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막상 곤충을 이렇게 앞에 놓고 먹으라 그러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비주얼이 안 되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꼭 영양분 때문에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아주 딴 게 없으면 먹겠지만, 제가 언제 방송 나갈 때 한번 이렇게 구더기 초밥이라고 그걸 한번 먹으라고 했는데, 생선회 대신에 초밥에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못 먹겠죠. 비주얼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비주얼이 좀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또 뭐 기생충이라 생각만 안 한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잃었던 미각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생충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생충학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지만, 이 세상의 시각은 기생충학에 대해서 항상 그 대변 검사만 생각하고, 이게 저한테 그 나지도 않는 그 대변 냄새가 난다고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이제 부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좀 떠서 기생충학이 그런 학문이 아니고 기생충이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를 좀 널리 알리고 싶다,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뜨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를 이제 꿈으로 삼아요. 이유는 뭐 다른 제가 잘하는 게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래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TV에 나오려면 잘생겨야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베스트셀러 목표로 삼고 이제 이런 책을 진짜로 씁니다. 이 책은 여기 이제 그 마테우스 옆에 조그맣게 깨알같이 써 있는 게 뭐냐면, 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 이 제목만 봐도 이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나오자마자 주변 친구들, 뭐 누가 산 사람도 없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제 쓰레기다 이런 욕을 많이 먹고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저의 그 흑역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내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행인 게 이 책이 좀 어느 정도 잘 됐으면 제가 글쓰기에 대한 노력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망하면서 이제 제가 지역 훈련을 이제 엄청나게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제가 2010년부터 경향신문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인지도를 조금 올리고요. 결국 이제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이제 기생충을 이용해서 베스트셀러를 쓰게 됩니다. 뭐 베스트셀러를 맞자 뭐 100세 이렇게 뭐 100만 부 이렇게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계 중에서는 그래도 잘 팔렸고 꾸준히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낼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이 책 전에 5권을 말아먹었는데 단 한 번도 2세를 찍은 적이 없어요. 여기 뭐 책 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을 처음 만들 때 죄송합니다. 옷 좀 벗고 할게요. 없어 보이지만 그냥 책을 처음 만들 때는 한 3,000권 정도를 찍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팔리면 2,000권 정도를 또 찍는데, 그걸 이제 두 번째 찍는다고 2세라고 합니다. 이 목표는 2세였어요, 2세.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2세를 찍고 한 달 만에 4세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벌써 실현된 건가, 그래서 좀 허무하기도 하고 뭐 좋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 꿈을 뭐라고 하냐면, 꿈은 이제 10세 정도만 찍으면 더 바라지 않겠다, 소문이 없겠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아내한테 부탁을 한 게, 이제 당분간 나를 10세라고 좀 불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몇 달 동안 야 10세야 밥 먹자, 야 10세 넌 내일 뭐 하냐, 10세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헌신적인 예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결국에는 10제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책이 17세까지 찍은 이제 그런 책이 됐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을 이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목표는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럼 책을 쓰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책을 하나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을 쓰면은 이제 완전히 그 입장이 바뀌는데 그게 이제 그 전까지는 출판사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책 좀 내달라고 제가 많이 사겠다고 막 이렇게 빌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하나 뜨니까 이제 갑자기 출판사들이 저한테 책을 내자고 막 쇄도해요. 그래서 항상 열몇 군데랑 계약을 막 하고 막 이런 객기를 부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약간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전혀 제 운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컬투의 베란다 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가 그때 이제 처음 생기고 저를 캐스팅한 이유가 그 담당 이제 메인 PD가 말을 잘하면 글을 잘 쓰면 말도 잘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가정하에서 저를 데려왔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친구 없이 지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PD가 몇 번 써봤는데 안 되겠거든요. 이제 저를 자를 생각을 하는데 PD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이라서 저한테 그 말을 계속 못합니다. 할 말 있다 그래놓고 그냥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왜냐하면 또 제 슬픈 눈을 보면 또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PD님이 한 10달 이상을 혼자 끙끙 앓고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프로를 없애는 걸로 결론을 냈죠. 그래서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이 10달 동안 이렇게 제가 이 방송에 나온 게 제 인생에 그래도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뭐 한 채널 돌리다 보면 한두 번은 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방송은 인지도가 올라간 사람을 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건 역시 저는 뭐 그렇다고 10달을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나오다가 그냥 잘리고 뭐 거의 말없이 앉아있다가 잘리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집에 갈 때 그냥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바퀴라는 프로에 한번 나가게 됐죠. 이 세바퀴 때 제가 처음으로 집에 갈 때 기분이 좋게 났어요. 방송을 잘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건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 한 게 참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걸그룹이 나온다고요. 이제 되게 그것 때문에 좋아서 했고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이제 저한테 30분 동안 유일하게 혼자 말 안 하는 사람이 저라고 이 남자 그룹들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래요. 근데 전 얘네들이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사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 보지만 아무런 궁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바닥의 생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들 씨한테 이름이 산들이더라고요. 지금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 산들 씨 딱 이름 보고 우리 삼촌이 기르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 걔 이름이 산들인데 그 얘기 아까 하다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산들 씨는 얼굴 딱 보니까 기생충이 많아 보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들 씨가 깜짝 놀래더니 자기가 2달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 기생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들 씨가 저한테 대단하시다고 역시 박사님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저예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기생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놀란 적이 없습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그게 직접 맞아버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생충 걸린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구나 얘는 잘 관리되는 아이돌 스타인데 어떻게 기생충 걸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산들 씨는 소의 생간을 먹고 기생충에 걸렸대요. 그제서야 이제 이해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해서는 뭐 이상한 거 다 먹어도 기생충 걸리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소의 생간을 먹는 거예요. 소의 생간에는 뭐가 있냐면 기회충이 있습니다. 기회충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충은 차라리 괜찮아요. 사람의 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자기 자리 찾아서 가서 그냥 얌전히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기회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낯선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라면서 미치듯이 막 해주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간은 물론이고 폐, 눈, 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건강에 안 좋지 당연히.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거에 걸리면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회충은 알을 먹어야 전파되는데 그 알이 일단 흙 속으로 가서 한 최소한 보름 정도 성숙이 되고 나서야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개회충 걸렸다고 해서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유기견이 문제죠. 유기견. 우리나라가 1년에 뭐 개가 10만 마리가 버려진다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 개를 버리면 개가 먹을 게 없어서 막 이것저것 들어온 것만 먹고 다니다가 개회충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기견들은 정말 많이 개회충에 걸려 있고요. 얘네들이 변을 보면 그 개회충의 알들이 전 국토를 이렇게 뒤덮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뭐 기생충 알 발견. 그럼 뭐 100% 개회충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개를 많이 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회충 강국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면 바로 이제 소의 간을 먹는 겁니다. 이 개회충의 알이 어떻게 소한테 가냐면 소가 이렇게 풀을 뭐 요새 이렇게 소 키우는 데는 없지만 소 사료를 만들 때 이제 풀 같은 거 베서 이렇게 소 주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알들이 섞여 들어가서 소한테 먹게 되면 그 알에서 기생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소의 간으로 가서 있어요. 주로 가는 데가 간인데 소 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개회충이 막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소 생간을 먹으면 여기 이제 개회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광주에서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꼭 소뿐 아니라 다른 동물의 간도 먹으면 위험한데 이제 칠면조를 잡아서 친지들끼리 파티를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는. 근데 그분이 이제 칠면조를 딱 잡는데 이상하게 털이 좀 쉽게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간 칠면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먹지 말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아, 이놈은 빨리 먹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빨리 잡아서 먹어서 그냥 생으로 많이 먹었대요. 그때 이제 먹고 두 명이 엄청난 양의 개회충에 걸려서 정말 한 3개월가량 구충제를 매일같이 먹고 겨우 나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제 이런 게 한두 마리 들어가면 그냥 뭐 별 증상이 없습니다. 얘가 좀 이따 말고 하는데 한 10댓마리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뭐 몸살기가 나고 그러고 얘가 그리고 한 마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로 가거나 눈으로 가면은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눈에 굉장히 자주 가는데 어떤 안과 의사가 눈에 염증 있는 사람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30%가 개회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게 흔한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간을 드실 때 살짝 데쳐서 드십시오. 소간을 먹는 이유가 눈에 좋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눈에 좋은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가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저도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저의 그 놀라운 예언적인 그런 게 아주 화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시청자 게시판을 봐도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이라도 제 얘기를 좀 다루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많은 매스컴 중에서 저의 미담을 다룬 곳은 딱 한 군데 TV 리포트라고 하는 데실 텐데 왜 이렇게 알려진 언론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이 13개밖에 안 달렸어요. 이게 이제 그 임팩트로 따지면 한 1000개 정도 달려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 13개 댓글이라도 어디냐? 제가 원래 기대한 댓글은 이겁니다. 아, 어떻게 알았냐? 대단하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뭐 소름 돋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13개는 전부 산들의 팬들이 단 겁니다. 오빠 약 먹고 병원 가. 오빠 병원 가봐. 이쁜 오빠 아프지 마. 오빠 마음 아파. 전부 다 오빠만 바라보고 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애들을 시켜서 댓글을 좀 달았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 달았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역시 방송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방송을 잘했는데도 사람들의 관심은 산들 오빠한테만 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을 때려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한 2년 동안 방송을 진짜 안 나갔어요. 충격을 받고. 근데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작년 이제 10월쯤에 인천에 있는 한 여고를 갔어요. 좀 일찍 도착해서 그냥 등락 벤치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이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변비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여고생들이 신고했는데 넌 뭐하는 놈이냐고. 그래서 그냥 강의하러 왔다 그랬더니 막 위아래로, 사실 제가 뭐 강의하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저를 이제 일단 치안 취급하더라고. 그러더니 너 어제도 여기 오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방송을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올해 이제 뭐 몇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청률 낮아가지고 뭐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열심히 방송을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주제는 기생충에게 배우자인데요. 사람들 어쨌든 기생충을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뭐 싫은 데는 뭐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감정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렇죠?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기생충 때문에 뭐 고생한 적 있냐? 없어요. 그리고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기생충을 보신 적이 계시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기생충을 굉장히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기생충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억울한 거는 뭐냐면, 기생충이 이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생충이 제가 지금 이제 뭐 해롭지 않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2017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생충은 해로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한 마리 한 마리는 나쁜 애가 아닌데 너무 개수가 많아서 한 200마리, 100마리 있어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하루에 밥을 한 톨을 먹는다 그래도 200마리면 200톨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정말 1960년대까지 우리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조선시대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 아이들한테 이 100톨, 200톨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생충한테 뺏긴다는 거는 얘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영양실조 같은 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짓도 하는데,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쇼킹했던 사건은 이 사건이죠. 이 사건. 한 9살짜리 여자애가 배가 아프다고 뭐 대굴대굴 굴르다가 아빠 등이 엎혀서 병원에 가다가 이제 가는 도중에 죽어요. 이제 병원 딱 도착했는데 가니까 이제 의사가 딱 보니까 죽어 있어서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왜 죽었는지 좀 그냥 사인이나 알자고 딱 배를 열었더니, 근데 배에서 회충이 엄청나서, 이분은 선교사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와 있던 의사였는데, 이게 1963년 얘기고요.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많은 회충을 처음 봐요. 그래서 대체 몇 마리나 될까 하고 세어보기 시작했는데 1063마리라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무게도 4kg나 나갔는데, 뭐 25kg밖에 안 된 여자애가 회충 4kg짜리를 매번 들고 다녔다는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타임지라고 그 당시 되게 잘 나가던 잡지에 제보를 했어요. 타임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발견된 뭐 1000마리 회충 뭐 이런 거 이제 표지에 기사가 나갔고요. 표지에도 실리고, 덕분에 한국이 이제 그 세계적인 기생충 강국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수모를 이제 더 이상 겪지 말도록 기생충 박멸협회를 이제 64년에 세웁니다. 지금은 건강관리처가 됐는데, 그 기생충 박멸협회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저희 예전에 혹시 뭐 대병 검사의 추억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한테는 그냥 본가을로 구충제를 먹였고, 아이들한테는 전수 검사라고 그 당시 우리 경제력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한테 대변 검사를 하고 약을 줬죠.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안 먹는 애도 있을까봐 그런 건데, 아이들에게도 기생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생충이 거의 박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빨리 3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기생충을 박멸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생충은 경제랑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가 된 그런 나라여야지 기생충이 안 걸리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구충제를 다 줘도 다음날 회충알을 또 먹고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경제 발전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본가를 구충제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6%쯤 되는데, 이거는 다 이제 강가에서 그 물고기 직접 잡아서 드시는 분들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디스토마 약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있는 거. 그래서 구충제 약국에서 사 드셔봤자 별로 효과가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금까지 한 걸 요약해 보자면, 기생충이 이제 과거에 너무 때려 덤비는 바람에 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하지만 죄값을 치렀다.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무기징역 한 30년 정도 형을 살고 이제 출소했다고 할 수 있죠, 기생충. 우리가 이제 전과자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기생충에게도 이제 따뜻하게 거의 뭐 존재가 없는 이런 기생충한테 좀 이제 따뜻하게 손을 내밀 때가 아닌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생충을 미워하고 이렇게 기생충을 욕으로 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 그리고 모함을 많이 하죠, 모함. 기생충이 저지르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항문이 가렵다고 하면서 기생충 약을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항문이 가려우면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문이 가려운 원인 중에 거의 90%는 항문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비롯되거든요. 다른 원인들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씻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분이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기생충 중에서 항문을 가렵게 하는 기생충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충이라는 기생충인데, 요충이 또 항문을 가렵게 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충은 그러니까 기생충 대부분이 많은 기생충들이 애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갖다 그냥 밖으로 내보내서 그냥 알아서 니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라고 이제 그리고 계속 자기네들은 그냥 알만 계속 낳는 것만 해요. 근데 애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충은 그러다 보니까 회충 같은 경우는 알을 막 하루에 막 10만 개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만 개 알들이 다시 이제 사람에게 들어와서 훌륭한 어른이 자라는 일이 거의 없어요. 비율이 뭐 0.00001%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요충은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냥 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0개 정도 알을 몸에 싸서 더 이상 알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충은 이제 그 생애 마지막 여행을 하죠. 그 맹장 쪽에 있는 게 요충인데 여기 사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항문 쪽으로 갑니다. 항문의 그 냄새를 뚫고 이제 항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얘가 출산을 합니다. 거기는 알을 다 뿌려요, 항문에다가. 일단 먼 길을 걸었고 출산까지 했으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항문을 돌아다니면서 항문을 가볍게 하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과로사를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문을 사람이 손으로 긁어야 알이 손에 묻고, 그래야 이제 그 손으로 튀김을 먹으면 기생충에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요충 알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충이 항문을 가렵게 하는 거는 인간에게 보내는 약간 구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좀 부탁한다 뭐 이런 거고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충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세요. 뭐 이런 요구를 한 건 아니고 항문만 긁어달라는 요구 정도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가 왜 북극곰을 걱정합니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인데 북극곰을 살리는 것보다는 요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더 쉽습니다. 항문을 긁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옷 위로 긁어주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뭐 손에 알이 안 붙잖아요. 뭐 도구를 써도 안 되는 거고요. 항문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긁어야 됩니다. 이렇게 긁으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괜히 나이 든 어른이 이렇게 긁고 있으면 이제 좀 신고당할 수가, 변태라고 신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문을 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으로 손가락도 빨고 과자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 과자를 먹다가 갑자기 엄마도 먹을래? 라고 이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충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충은 거의 아이들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아이들만 좋아하지 10살이 넘었는데 요충 항문이 가렵다. 이건 요충이 아니고 안 씻은 겁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 씻은 얘기를 안 하고 모르고 그냥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씻겠다는 얘기를 없고 계속 약만 사다 먹을 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상한 게 추천이 9개나 됩니다. 조회 8,950.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기생충을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생충을 욕하는 글이 있으면 일단 좋아라고 추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먹고 빨리 배고파요. 요새는 기생충이 제일 많이 걸려봤자 5마리 이내입니다. 한 마리가 부작이에요. 제가 본 기생충 중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이 탈북 여성. 탈북자는 기생충이 있어요. 탈북 여성이 회충을 31마리 이제 몸에서 꺼낸 적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은 거고요. 뭐 그래봤자 31마리를 해봤자 밥풀 31톨. 지금 우리가 밥풀 30톨 가지고 뭐 문제되고 그러진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 기생충 때문에 배고픈 건 아니고요. 얘는 그냥 성장기여서 그런데 왜 기생충 핑계를 대는 그런 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어제부터 오른쪽 뇌가 간지러운데 기생충이 사는 건 아니겠죠. 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뇌가 간지러운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생충은 아닌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하면 기생충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분이 코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기생충인지 그리고 기생충이라면 치료법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물이에요, 콧물. 이거 보시면 찐득찐득하게 더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그런 거고요. 이것도 어떤 분이 이제 대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건데 이거 보시면 기생충과의 차이점은 기생충은 여기 시작과 끝이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고요. 여기 꺾이는 게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표면도 되게 지저분하게 생기고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두께는 콩나물 굵기고요. 길이는 5cm. 어제 콩나물 먹긴 했는데 이거 콩나물 줄기가 이제 소화 안 돼서 나온 거죠. 식물 같은 거 먹으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기생충이냐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변에 이거 콩나물인가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죠.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기 때문에.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조회도 많이 3,000명이 받고 추천도 2명이 나죠. 이것도 이제 뭐 전날 먹은 고구마가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분이 고구마 많이 드셨다. 이거 보시면 이 시작과 끝이 굉장히 어설프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원을 그리는데 원이 굉장히 어설프고 막 중간 끊어진 것도 있고 왠지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돼야 기생충. 이걸 보시면 여기가 이제 머리인데 머리 보시면 이 머리가 이렇게 쫙 머리 야무지게 생겼잖아요. 이 곡선도 보시면 곡선이 아주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마무리 보세요, 마무리. 정말 야무지지 않습니까? 표면에 윤기 이런 거 이게 바로 기생충. 이런 것들하고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런 거는 이건 잘 보시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이거는 학문이 가려 손으로 긁어봤더니 이 정도 기생충이 움직인다. 이거는 기생충이 맞아요. 이것도 보시면 기생충에서 기생충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꺼낸 게 아닌 한은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그 기생충을 욕하고 싶은데 기생충에 관한 욕하는 글을 올리고 싶은데 비슷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시금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람은 눈을 까서 눈에 있는 혈관을 가지고 이게 핏줄인가요? 기생충인가요? 무섭네요. 그 다음에 제목은 눈에 이거 기생충인가요?를 잡았어요.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추천 17개를 받았고요. 이게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네이버의 지식인 코너에는 애들이 다 눈을 까면서 눈에 기생충 같은데 수술해야 되나요? 눈에 기생충인가? 이런 애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동물의 눈을 이렇게 까면서 여기 이제 이게 핏줄이 여기 있어요. 기생 고양이는. 그래서 요거 보고 기생충 아니냐? 뭐 이런 강아지 눈 이거 기생충이냐? 핏줄이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만약 눈에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생충 한 번도 안 봤어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딱 보시면 이게 설마 핏줄이라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거는 당연히 기생충이고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눈을 까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기생충이죠. 이거 딱 보시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다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기생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천안의 한 횟집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떤 여자분이 생선회 생선 초밥 이런 걸 드시다가 여기서 이제 기생충이 나와서 혼비백산한 그런 장면인데 이게 마우스는 없나요 혹시? 여기 있다. 됐습니다. 빨리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게 다들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생충의 이름은 뭐냐? 필로메트라라고 물고기의 몸에 사는 기생충이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커팅을 좀 잘 절묘하게 해서 이게 여기 가운데 위치했다.
그럼 아마 이분이 드시고 왠지 1+1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비한 맛에 매료돼서 이 횟집을 더 열심히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을 봄으로써 이분은 아마 최소한 몇 년을 회를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이 여자분이 뭐 울고 화내는 건 이해하는데 이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생충은 원래 물고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고 싶었던 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딱 놀려져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웬일일까?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건데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자기한테 욕하는 거.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밖으로 나온 거가 유일한 잘못인데 이게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다람쥐나 토끼가 나왔어도 이 여자분이 이렇게 했을까? 안 그랬겠죠. 그냥 웬일이냐고 하고 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겠죠. 뭐 회에서 토끼 나왔어 대박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기생충 정말 해가 그렇게 없는 이런 기생충이 트라우마를 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기생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고요. 기생충은 그냥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기생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생충을 용서해주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고 오히려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근데 기생충은 우리 생각과 달리 그냥 열심히 사는 애입니다. 여러분 기생충 이런 사람 보면 야 이 기생충하라고 뭐 하고 뭐 그러시는데 기생충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예를 들면 소화기에 기생충이 많이 살아요. 소화기 뭐 작은 창자 큰 창자에 많이 사는데 우리 소화기라는 곳은 있기에 별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 그 연동운동이라고 음식물을 계속 뭐 내려보내는 그런 운동을 소화기가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매달 끈끈 반질반질하고 뭐 붙잡고 있기도 어려운데 막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꽉 물고 있는데 정말 잠깐만 방심하면 이렇게 이걸 놓치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뭐 입을 2개를 만든 기생충도 있어요. 이걸 또 하나 입이 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착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데 그냥 산에 매달려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뭐 정신을 계속 바짝차려야 되는 게 우리 자연재해가 꼭 지구 몸 바깥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기생충들은 그래서 숙주가 이제 알면은 구충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살아요.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5m짜리 기생충입니다. 5m짜리 기생충인데 이게 이제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5m쯤 되니까 마음 먹고 이제 몸을 쫙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쪽 끝이 입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품하는데 입에 나와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봐 얘가 몸을 굉장히 좁게 하고 살고 이거 뭐 틀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그 움직이는 것도 그냥 꿈틀꿈틀하는 정도? 그냥 몸을 되게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몸을 막 접고 사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800마리 정도 되는 기생충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야 거의 죽었겠다 싶은데 막상 물어보면 있는지도 몰랐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기생충의 이제 자연재해 얘기를 잠깐 다시 드리자면 기생충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구충제가 아니라 설사입니다. 설사라는 거는 기생충을 따지면 쓰나미예요. 쓰나미. 이 설사가 며칠 동안 계속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설사가 계속되면 기생충이 거의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그 6m짜리 기생충에 걸려 있었어요. 6m짜리 기생충이 있는데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식장 가서 뭘 잘못 먹고 설사를 합니다. 한 3일 이상 설사를 하고 근데 그동안에 그 6m짜리 기생충이 버틸 대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입을 물고 있던 걸 놔버렸죠. 근데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는 데까지 항문까지 가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때쯤에 이미 설사가 멎었고요. 근데 어쨌든 항문에 이렇게 6m짜리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우리의 몸은 그런 게 있으면 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변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 물이 깨끗해. 그래서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항문에 뭐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을 딱 뻗어보니까 축축한 게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독실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절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확 잡아 빼면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 5분 동안 정말 이걸 빼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이를 잽니다. 그때 3m예요. 3m. 왜 3m냐? 원래 6m인데 혈사가 하도 격렬해서 중간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머지 3m짜리가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 사람에게 변을 보고 싶은 욕구를 유발했고, 이분이 이제 이번에 두 번째니까 한결 여유 있게 한 2분도 안 돼서 빼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두 개를 합쳐서 길이를 재고 6m 10cm라는 걸 알고 이제 이거를 기념 촬영하고 이걸 담아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 기생충에 걸린 게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6개월 전쯤 이제 그걸 드셨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살았던 거죠. 얘가 원래 사람 몸에서 뭐 길면은 3년도 사는데 되게 2년 이상, 2년 정도 살아요. 근데 그 한참 살 나이에 얘는 정말 잘못한 것도 없이 용케 숨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사라는 돌발 병치 때문에 생을 마감한 거죠. 이런 제약, 이런 기생충을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은 이제 그래도 하루에 조금은 먹어야 되는데, 요새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뭐 이런 것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제때 밥이 안 들어오면 또 괴롭습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을 먹으면 또 얘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먹지 못한다는 게 기생충으로서 굉장히 힘든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사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기생충은 타협에 먹습니다. 타협에 먹습니다. 기생충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기생충은 그럼 어떻게 이 면역계와 싸우면서 몇 년을 살 수가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타협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생충이 아래서 나와서 유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면역세포들이 무조건 얘를 향해서 덤벼들어요. 근데 이 싸움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은 조그만 것들이 때로 덤비는데 이거 진짜 뭐 귀찮기만 하고 어차피 자기의 생명은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 면역세포 입장에서 봐도 그냥 시키니까 더 공격을 하는데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덤비죠. 그리고 숙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기생충과 싸우는 이거를 전문용어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되면 이제 거기가 빨갛게 붓고 그리고 막 열도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숙주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숙주가 괴롭잖아요. 열나고 아프고 통증도 있고. 그래서 기생충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예를 들어서 이 기생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건 이제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근육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근육세포를 이제 침범하는데, 당연히 우리 근육에 있던 면역세포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하고 싸웁니다. 근데 싸움이 계속 싸우는 이 염증이 일어나면 근육염이 생기면 웬만한 근육이 다 아프죠. 그리고 얼굴도 막 붓고 열도 나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 타협을 제시해요. 타협을.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얘네들은 숙주를 지키기 위함인데 이거는 숙주한테 오히려 해로운 짓이다. 그냥 그러지 말고 한 방 한 칸과 먹을 거를 주면 자기는 정말 숙주를 괴롭히지 않고 얌전히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이 면역세포들이 이런 방을 만들어줘요. 콜라겐으로 된 이런 방을 만들어주고 얘를 여기다 놔주고 여기다 혈관을 배치하는 이유가 이쪽 혈관으로는 먹을 걸 주고 이쪽으로는 배설물을 치워줍니다. 이게 참 좋은 게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뭐 호텔방 얻어서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숙주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윈윈인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숙주가 근육이 되게 아프다가 그게 없어져요. 숙주가 이게 있는지도 모른 채 살 수가 있고 여기서 1년 정도는 살게 됩니다. 실제로 완성된 그 방이 뭐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방 안에 기생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요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알레르기가 왜 우리나라에 90년대 이후에 늘어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알레르기가 80년대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아토피 같은 게 90년대부터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레르기는
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찌려봐 하면서 옆에 사람을 폭행하는 이런 게 바로 과민한 건데 이런 과민함이 결국 자기 자신까지 해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알레르기는 그래도 뭐 생명을 뺏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게 자가면역 질환. 이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있잖아요. 뭐 뇌, 혈관, 그리고 뭐 소화관, 뭐 신경, 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면역계가 이런 거를 공격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미쳐서 저를 공격하는데 치료약이 어떻겠습니까? 면역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거는 이 관절을 우리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경이라는 게 아주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신경에 있는 절연체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질환도 있고, 뭐 혈관을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늘어났냐? 이게 다 기생충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의 숙주고 이게 면역계라고 할 때 우리는 면역이 세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면역이 약하면 이 말이 주저앉아버리고 사람이 이제 떨어지죠. 말해서 안 좋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너무 세서 미쳐 날뛴다 그래도 안 좋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해서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느냐? 기생충이 우리 인간에게 몸에 살면서 이 면역계를 갖다 다독거린 거죠. 네가 참어 이러면서 20만 년 동안 이 면역계가 기생충과 놀면서 자기 그 울분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공격성을 약간 죽여왔던 거죠. 근데 이제 기생충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면역계가 이제 미쳐서 공격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론치병이에요. 크론치병은 우리 소화관을 이 기생충이 그러니까 이 면역계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원래 정상 우리 이제 대장은 표면이 이렇게 매끈합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계속 공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보기 안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상처 났다가 면역계가 잠잠해지면 아물어요. 그러다 또 공격하고 또 아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울퉁불퉁해집니다. 조약돌 모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 장의 최고의 기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데 이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거 걸린 친구가 있는데 병원 하는 친구였는데 하루에 30번 이상 설사를 해서 도저히 병원을 운영할 수 없었고 3년 동안 이걸 닫았었어요. 병원을 닫았었어요. 근데 이게 치료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게 만약에 기생충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게 맞다면은 여기 기생충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기생충을 넣어주는 이제 치료 연구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이 생겼습니다. 돼지편충이라고 사람에게 해가 없이고 들어오면 한 2, 3주 만에 나가버리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돼지편충이 딱 들어오면 우리 면역계가 우리 몸을 때려 부수다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네가 있으니까 나는 나쁜 짓을 그만하고 너랑 놀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2, 3주 있다 나가버리면 면역계가 더 난폭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주마다 계속 돼지편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면역계가 생각할 때 네가 지금은 나가지만 좀 이따 또 다른 애들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안 해요.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우리 면역계가 이제 당분 한참 동안 안 오더라도 이걸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는데 이 돼지편충이라는 게 사람에게 해가 없긴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그거죠.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돼지편충 알을.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치료 확률도 7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알을 먹는다는 게 찜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기생충 알이 눈에 안 보여도 알을 마신다는 건 좀 찜찜하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생긴 거는 좀 지금에 생겼지만 이건 12지장충이라고 얘 좋은 점은 가격이 쌉니다. 얘는 이제 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팔 같은 데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얘는 그리고 수명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우리 몸에 있으면서 누군가 몸에 있다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조금 이것 때문에 뭐 이상하고 찜찜하면은 구충제 하나 먹으면 금방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신장 이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장 이식, 심부전의 치료에 대해서 배울 때 아주 간단하게 배웠어요. 1. 투석, 2. 신장 이식. 저는 그때 신장 이식만 하면은 저는 그 신장으로 평생 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신장 남의 걸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물질이니까 우리 면역계가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 나중에 10년 지나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10년마다 이식 수술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생충을 넣어주면 이 면역계가 기생충과 노느라고 이 신장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아직 뭐 실험은 안 됐지만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수치가 기생충을 안 넣은 사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이 이식한 장기가 살아남느냐 봤더니 뭐 2배에서 3배, 1.8배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기생충 덕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뛰어난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평소에 이렇게 숨어 다니는 면도 있는데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기생충의 목표는 짝짓기와 안락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 내 자손들이 다 모든 생명체의 몸에 들어가는 이런 걸 바랍니다. 뭐 이해해줘야 되는 게 몸 안에서 깜깜하고 그런데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것도 없고 짝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제 대표적인 바로 연가시입니다. 연가시. 이 연가시라는 거는 원래 물속에 사는 자유롭게 살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잘 못해서 그 모기에게 들어가요. 모기에게 들어가서 어쨌든 모기에게 들어가고 이 모기를 사마귀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사마귀의 몸 안에 사는 기생 연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시가 기생충으로 재탄생을 한 거죠. 하지만 얘는 원래 물속에 있던 애였기 때문에 물속에서만 짝짓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가시의 짝짓기 장면인데 얘네들은 독특하게도 여럿이 뭉쳐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짝짓기를 위해서는 곤충을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곤충이 물로 가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연가시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생 연가시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가시들은 절대 이제 멸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로 뛰어들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숱한 아이디어 회의가 열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곤충을 목이 마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아이디어는 좋지만 방법의 문제였는데 뭐 짜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곤충을 짜게 먹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곤충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곤충의 뇌에 분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곤충이 자기의 그 생존 본능을 어기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질문을 하고 어쨌든 이게 곤충이 원래 이게 뭐냐면 곤충이 여기 있다가 이제 수영장 물로 뛰어드는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 곤충 자기 생존 본능을 어기고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럼 이제 그 항문에서 연가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으로써 연가시는 꿈을 이루고 지금도 계곡이나 이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연가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아마 연가시를 계곡에서 봤으면 뭐 좀 징그럽다 생각하고 저리 가 막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계곡에 연가시가 있더라. 제가 이제 별장을 그분이 샀는데 이 연가시를 멸종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구충제를 여기다 뿌려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연가시의 장점과 그거의 효과를만 말씀드려서 연가시를 구했는데 어쨌든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연가시가 좀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네가 그 연가시구나 하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 정신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기생충 정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이걸 여럿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는 그런 거를 저는 기생충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만 있으면 저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연가시 정도의 이런 정도의 뭐 상상력은 뭐 다른 기생충에도 되게 많이 있고요.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개구리의 기생충인데 이 개구리의 기생충이 결국 어른이 돼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새한테 먹혀야 돼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새한테 먹히려면 개구리가 기동력이 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지형을 만들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공장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공장 때문에 환경 오염이 돼서 이상한 기형 결이 나왔다. 항의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물의 농도를 쟀더니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봤더니 여기서 기생충이 막 우르르 나왔고 이 그래프는 기생충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리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러니까 미네소타 지역에는 이런 개구리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새한테 이제 무기력하게 잡아먹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가 그 평소에 온갖 수모를 다 견디는 그런 기생충도 자기가 정말 단호해야 될 때는 이렇게 그 중간 숙주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점이 참 저는 기생충. 사람은 그 인내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늘 참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기생충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달팽이에 이제 기생하고 사는 기생충인데, 이것이 역시 새한테 먹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꾸 새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새는 전 세계에 기생충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대개 거의 90% 이상이 기생충에 걸려 있고, 제가 이제 한때 대학에서 논문이 교수 승진하고 막 그런 당시에 논문을 쓰더라고. 새 박사를 통해서 새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새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전혀 처음 보는 기생충이 우르르 쏟아 나왔기 때문에 글쎄 새만 가지고 논문 한 10편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새는 기생충의 온상이고요. 어쨌든 이 달팽이가 새한테 먹혀야 되는데 이 새가 달팽이 안 먹잖아요. 껍질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새가 좋아하는 먹이인 애벌레처럼 이 앞부분을 변형시켜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이거 멀쩡한 달팽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꾹뚝꾹뚝 하면은 이제 그 새가 애벌레잖아 하고 이제 이걸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생충은 개미의 기생충이에요. 이 개미의 배 안에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역시 이것도 새한테 이렇게 먹혀야 됩니다. 근데 이 개미를 새가 먹지 않죠. 배도 안 부르고 맛도 하나도 없는 걸 뭐하러 먹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미 안에 기생충들은 이 새가 뭘 좋아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이게 딸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 요 배를 딸기처럼 이렇게 바꿔요. 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서 껍질을 얇게 가르면 이렇게 이제 빨간 붉은 빛이 난다 그럽니다. 이게 너무 많이 갈면 터지니까 뭐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얇게 갈아야 되죠. 그리고 이 개미는 어쨌든 하루에 반 이상은 이렇게 나무에 붙어 살기 때문에 이게 딸기들이랑 섞여 있으면 사실 새가 아무리 세대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봐도 속지 않습니까 이거. 이름으로써 이제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생충 정신이고요. 이 기생충은 이제 그 소한테 가기 위해서 소가 개미를 안 먹으니까 소가 먹는 풀에 이 개미를 조종해서 이렇게 붙어있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쥐의 기생충인데 이거는 고양이한테 가요.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쥐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고 공포 반응을 무지게 만들고 이런 기생충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생충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애들이고 그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기생충들의 참 위대한 점이고 기생충이 수억 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인내심과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3억 년 전에 살던 상어의 똥이에요. 이게 화석이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됐는데 이걸 조사해 보니까 기생충이 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왔죠. 이걸 보면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라고 하면은 기생충은 충분히 강한 거고 지금 뭐 이제 뭐 기생충 멸종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인간에 의해서는 기생충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하지만 다른 동물에서는 기생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 새, 뭐 멧돼지, 오소리 야생에서 사는 동물치고 기생충 없는 게 없습니다. 바다 생선에도 당연히 기생충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생충은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페에 둘이 앉아 있는데 다정하게 말하면 불륜이고요.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회충이
회충이 왜 멸종하는지 아세요? 회충은 암수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양육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암수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원나잇만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헤어져요. 양 심지어 자기 알을 돌보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을 밖으로 내 던지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인분 비료라고 사람 잘 숙성시켰다가 밖에다 뿌리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배출을 통해서 다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세식 변수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변을 보고 물을 내리면 얘네들이 정수기나 뭐 이런 데서 걸려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회충알이 여기서 눈을 떠요. 눈을 뜨면 이제 똥물 속에 자기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회충이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멸종했어요. 완전히 멸종했고요. 편충도 마찬가지. 편충도 뭐 거의 멸종했는데 근데 기생충 중에서 제일 잘 버티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디스토마처럼 암수 한 몸. 그러니까 암수 한 몸이 되면은 최강입니다. 최강. 사람이 어떻게 변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애들입니다. 아까 저기 제가 기생충에 되게 위대한 상상력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대부분이 암수 한 몸인 이유가 암수가 한 몸이면은 어떤 동물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암수가 사이가 안 좋은 회충 같은 경우는 사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토마가 암수 한 몸이 되면 어느 동물에나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암수 한 몸은 아니지만 이 주요력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소개하고 되게 귀여운 기생충인데 이 주요력충은 어떤 기생충이냐? 이 수컷이 암컷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밖에 있는 것이 수컷이고 이게 암컷인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암컷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몸을 파서 암컷이 여기서 들어가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뭐 이동할 때도 여기다 이제 태우고 이동하고 먹을 것도 자기가 구해주고 근데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집안일. 이 암컷은 뭘 하느냐? 그냥 애만 낳고 알 낳고 이런 것만 합니다. 양육도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컷, 수컷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하지만 암컷은 날씬하고 쭉쭉 빵빵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고 왠지 이걸 보면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항상 그 예전에 영화를 봤던 고스트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요력층이 유리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남자들은 고환이 2개지 않습니까? 이제 고환이 7개입니다. 남성성의 상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여자한테 정말 잘하고 바람도 안 핍니다.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한 학자들이 이 짝짓기를 한 주요력층 옆에 젊은 여자 암컷들을 막 넣어줘요.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주요력층 타입의 이거는 뭐냐면 금술이 좋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하성동물은 일부일처가 거의 드물잖아요. 사실 뭐 새만 해도 일부일처가 별로 없는데 이 하성동물 중에서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암컷이 그렇게 잘하니까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주요력충은 이제 뭐 사이가 좋긴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얘는 사이만 좋지 사실은 하는 짓은 나쁘니까 기생충 중에서 해로운 기생충에 속해요. 해로운 기생충.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간을 이 정상 간인데 이 간을 이렇게 완전히 작살을 내버립니다. 간 경화로 사람을 죽이고 1년에 정말 한 몇천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 간 경화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보건기구가 이 기생충을 박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여요. 주력충에 중간 숙주가 사는 데다 막 그 살충제를 막 뿌리고 그리고 약을 막 먹여서 막 박멸하려고 하는데 박멸이 안 돼요. 왜 박멸이 안 되냐? 바로 이 암수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암수가 너무 사랑해서 박멸이 안 되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30년도 안 돼서 멸종시켰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진화된 종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종이 별로 없는데 이 주요력충은 정말 그 인간과의 싸움에서 몇십 년 이상 정말 버티고 있다는 게 참 저는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기생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생충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생충을 그러니까 뭐든지 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미워해도 좋지만 이유 없이 미워하면 그게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기생충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을 바짝 꺼먹자 이런 신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생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집집마다 거기가 이제 제주도가 뱀이 많아서 뱀의 천적인 돼지를 키웠는데 또 돼지한테 먹이를 줄 만한 먹이가 별로 없었어요.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똥을 먹여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똥돼지의 시작인데 사람이 변을 보면 돼지가 와서 이렇게 먹는 그런 돼지. 이런 돼지를 키웠었어요. 근데 그 돼지를 통해서 갈고리초충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갈고리초충이라는 게 뭐 그냥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알들이 사람의 뇌로 가서 사람에게 간질 발작 같은 걸 막 사람 발작시키고 막 사람을 갑자기 죽게 만들고 막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 먹어서 그 기생충을 죽여야 된다 이런 신화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기생충은 참고로 멸종했습니다. 멸종.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91년에 마지막으로 그 돼지가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이 기생충 걸린 돼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얼마든지 그 적당히 익혔을 때 먹어도 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 중에서 기생충이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짝 익혀 먹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일단 맛이 없고요. 그리고 바짝 익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남들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냉면 시킬 때 자기는 배고파서 더 시키자고 혼자 막 주장하다가 집에 가서 라면 먹습니다. 이런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기생충을 너무 미워하면 기생충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5년에 이제 나왔던 그 고래충 대표적인 오보 중에 하나인데 이 고래충이라는 게 이제 KBS 9시 뉴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를 안 먹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고래충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어요. 인간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고 바다 생선에는 고래충이 다 있습니다. 단지 이 고래충이 생선회로 만들어졌을 때 고래충이 따라오는 게 별로 없어요. 주방장들이 다 고래충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생선을 딱 죽이고 나서 내장만 제거하면은 고래충은 얼마든지 안 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 많이 드시지만 실제로 뭐 고래충 걸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인 그런 건데 뉴스에 고래충이 나오면 갑자기 회 못 먹겠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봤자 2달 있으면 또 먹어요. 근데 이 고래충 이거는 방송에서 아이템이 떨어질 때마다 하면 나와요. 물고기만 잡으면 기생충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언론의 농간에 우리가 회를 먹는 즐거움을 뺏길 수도 있다는 게 기생충을 미워한 그 대가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을 미워하다 보면 구충제 평소에 안 드시고 살다가 누가 옆 사람이 이제 구충제 먹는 걸 보면 또는 이제 뭐 구충제 안 먹냐 이런 말 들으면 자기도 먹게 되잖아요. 사실 이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구충제를 먹게 됩니다. 이런 것도 기생충을 괜히 미워하면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생충이 더 이상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좀 걸리면 어때? 한 마리쯤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인생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을 계속 미워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기생충 망상증이라는 거는 기생충에 대한 혐오가 거의 극단으로 치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내 몸에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질환을 벌여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맞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변에서 콩나물 같은 거 한번 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생충이 있다고 믿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다른 병원 가고 그리고 구충제도 사 먹을 뿐더러 구충제보다 훨씬 해로워. 그러니까 너무 해로워서 의사들이 감히 처방하지 못하는 린단 같은 걸로 완전 샤워를 이틀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게 신경 독성 때문에 원래 자주 쓰면 안 되는데 이틀마다 한 번씩 샤워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이 기생충 망상증 환자를 이제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어봤는데 기생충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기에 기생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욱하잖아요. 내가 기생충 전문가인데 제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선생님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기생충 아니라고 믿을 테니까 구충제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기생충 아니라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기생충이 맞습니다. 제가 기생충 이 대화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가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다시 이 대화가 됩니다. 정말 하다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정말 아주 황당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계속 제가 이 대목에서 기생충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 자기 사진을 보내와요. 그 나중에 이분들이 피부를 뜯어가지고 기생충 봐달라고 막 피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뚫어지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피부 뜯어가지고 기생충이라고 보내오고 이런데 너무 많이 뜯다 보니까 뭐 얼굴도 다 뜯기 자기 뜯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황당한 분 중에 하나가 29살짜리 남자였는데 걔는 기생충이 있다는 확진 때문에 집을 나가요. 집을 나와서 이모 집에 살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한테 옮길까봐 집을 떠나서 이모 집에 가서 살아요. 그 이모는 뭡니까? 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그 뭐 여관에서 사는 이건 여관은 조금 더 낫죠. 여관에서 살면서 자기가 그날 입은 옷을 다 태웁니다. 돈이 좀 많아서 버티긴 버텼는데 한 2년 되니까 점점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사업하던 사람이 여관에서 2년째 살고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때가 8월이었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끼고 왔어요. 다른 사람이 기생충 옮길까 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귀에 기생충이 있다고 자기 귀를 찍은 15분짜리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그걸 5분 동안 보니까 40대 남자였거든요. 보니까 40대 남자 귀를 5분 동안 보니까 멀미가 나서 그러면 전화했어요. 기생충은 언제쯤 나오니까? 근데 12분쯤에 나온대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11분부터 13분을 막 돌려봤거든요. 기생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속 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가 걸릴 수도 있는데 정말 이런 거에 걸리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낫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신과예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는 꼭 그렇게만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그 삶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거. 가족들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의사들도 보면은 상대도 안 해주고 막 그러는데도 이렇게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기생충은 좀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기생충이라는 게 이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왜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이 과학을 멀리하고 있을까요? 요새 과학자 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유는 저는 이제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인데 이유는 기생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말하다가 입에서 기생충이 나오고 막 이러던 시절에는 애들이 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같은 거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있다는 건 알지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생충은 이렇게 비주얼이 되기 때문에 기생충을 처음에 보면 제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기생충을 가지고 가면 애들이 막 귀엽다고 징그럽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막 달라고 그래요. 몇 마리 준 적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대변을 봤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엄마 막 이러면서 막 난리 치겠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이제 악몽을 경험하고 한 달 있다가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두 번째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냥 물 내려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한 달이 또 지났을 때 그때 되면 얘가 이번 달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얘를 기다립니다. 막상 나오면 반갑잖아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너는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왔니? 그리고 안에서 뭐하고 지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뭐 이런 게 어떤 아이가 회를 먹고 이런 게 기생충이 몸에서 기어 나왔다고 해봐요. 이게 뭐 아이한테 그게 트라우마일 수 있지만 좀 한참 있다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고 그 기생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커다란 게 있는데 내가 몰랐다니. 어떻게 내 키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어? 이제 신기하다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기생충이 과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간다고 꼭 기생충학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처음에 기생충 때문에 과학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 세균, 바이러스, 뭐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건데 지금 애들은 안타깝게도 스마트폰 하느라고 전혀 이 과학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옷을 입어요. I love parasite. 나는 기생충을 사랑한다. 이런 옷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막 그 기생충이 그려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처음에는 이게 우주 괴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써 있어요. 이게 메디나충이다 써 있고 메디나충 찾아보면 이게 사람을 발을 뜨겁게 해서 물가로 유인하는 그런 기생충이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유인하지? 이러면서 과학자가 되게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심장에 사는 기생충인데 이 심장에 사는 기생충은 참 심장은 기생충 살기 좋은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가 막 금방 1초마다 한 번씩 엄청 들어와서 나가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걸 이제 알고 나면 경이롭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과학자의 꿈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인형 갖고 기생충 인형 갖고 막 놀다 보면 이제 또 과학자의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기생충 인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탱크 같은 거 갖고 놀면 뭐 하겠습니까? 탱크 갖고 놀면 나중에 이제 김정은 같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기생충인데 이런 거 갖고 이제 이쁘니까 갖고 놀다가 나중에 얘가 설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생충인 거 알고 나면 갑자기 이제 얘한테 막 배신감을 느끼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머리니 다 마찬가지 이런 인형 갖고 놀아야 돼요. 이런 걸 놀다가 그 과학자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거 마찬가지. 이것도 이 갈고리 촌충이 그려진 그 베개를 베고 자면 꿈에 나와서 이제 목을 막 조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목을 몇 번 졸리다가 결국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데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죠. 저는 왜 일본이 과학 선진국이냐. 기생충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기생충이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기생충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로 봐도 놀라는 건데 기생충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나라에서는 기생충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기생충도 나름대로 다 귀여움성도 있고 이거 보시면 몸을 비비 꼬고 있는 그냥 수줍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생식기가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말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과학자가 되겠다는 그 눈 아닙니까? 이거 보시죠. 기생충을 만지는 이 환희 이런 거. 바로 이런 환희가 바로 일본으로 하여금 노벨 과학상을 22명이나 탄 그 비결이죠. 일본이 최근 3년 사이에 5명인가가 노벨 과학상을 탔거든요.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해마다 가을, 10월 달에 이제 노벨 과학상 발표하는데 우리는 항상 들러리, 우리는 글렀다 항상 그러는데 일본은 매년 지금 3년 연속으로 노벨 과학상을 탔습니다. 이게 참 부러운 점인데 우리는 앞으로가 더 큰 일입니다. 과학이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필요한 건 과학이거든요. 로봇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래도 더 좋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서 과학은 필요하고 로봇을 또 수리하고 AS하고 이런 것도 다 과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지금 점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기생충을 몰래 풀어서 좀 과학에 대한 각성을 하게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CCTV가 있어가지고 강남역에서 회충을 뿌리다가 걸리면 그럴 것 같고요. 어제 이런 게 참 안타깝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요새 젊은 청년들도 많이 어렵다고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다 어렵다 그러는데 이 기생충의 정신만 배운다면, 그러니까 이 기생충 정신이라는 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은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걸 기생충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생충을 괜히 미워하면 이유 없는 혐오는 결국 자신에게도 손해다. 그리고 오히려 기생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생충 혐오가 심한 나라에서는 기생충을 이용한 연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이 과학을 멀리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딱 지금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 기생충 누가 이제 기생충 같은 놈 이러면 이제 기생충이 어때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